일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일본을 안 씹었어. 근데 일본이 지네들 스스로 언론 통제를 겁나게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불리한 얘기들은 아예 지금 뉴스에 안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4가지 악재에 동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뉴스는 지진이에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달 안에 진도 9.1에서 9.3 정도의 강진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정도 강진이면 후쿠시마 때가 9.0이었어요. 근데 9.1에서 9.3 정도 된다는 거는 후쿠시마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진이 한 달 안에 올 수 있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 국민을 협박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아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지진이 온다고 얘기하는 게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딴 데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야. 지진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지진이 오니까 무섭지? 지진이 올 때는 함부로 불만이 있어도 얘기하면 안 돼. 지금 국가가 일본이 지금 지진 문제 안 생기도록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복지가 좀 부족하고 기름이 좀 부족하고 난방이 되고 정전이 자꾸 일어나고 도로나 구조물이 무너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지진 대비해야 된다니까. 그때보다 더 큰 게 와. 라는 방식으로 뭔가 일본인들이 협박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심지어 지진 예고 지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후쿠시마 앞바다부터 훨씬 동쪽으로 가 있는 그쪽 지역을 한 군데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난카이 트로프트라고 우리가 쭉 설명했던 해저 지진대하고 화산대하고 교차되는 그 지점에서 둘 다 지진이 올 수 있고, 이러한 지진이 오게 되면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쓰나미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달 안에 온다고. 근데 이러한 얘기를 경고를 해야 될 만큼 일본에 있는 그 큰 악재는 뭐냐면, 일단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문제가 지금 아직도 얘네들은 100명이 안 생긴다고 우기고 있지만, 네. 지금 전국적인 확산이 심각한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라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이제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미군 기지 있는 홋카이도나 이런 지역은 사실은 청정구역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일주일 감염자가 없는 날도 있고 10명이 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발표를 했거든. 그래서 미군 부대 애들이 자유롭게 외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구역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외출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거죠. 근데 일주일에 10명 생기던 홋카이도 지방에서 외출을 하고 왔던 미군 부대 안에서만 200명 이상의 초기 확진자가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일본 전역보다 홋카이도 미군 기지에 있는 확진자가 2배나 많아. 이건 뭔 의미일까요? 기사 보니까 오키나와 주류 미군 기지에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미군 기지가 문제였네요. 최소 180명이 확진. 그럼 미군에 누가 외부에서 와갖고 그걸 옮겼다? 아니란 말이야. 미군 애들이 한 거는 그저 근처로 외출을 나갔을 뿐인 거거든. 그럼 분명히 나가갖고 얼마 온 거고. 어머, 아니에요. 청정지역이라고 속아서 나간 거지. 미군이 옮기고 다녔네, 지역민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군이 더 많다고? 네. 전국에 있는 감염자보다 미군이 이틀 만에 생긴 게 더 많은 게 이게 정상이라고? 그건 미군 잘못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문화나 마인드가 딱 일본 마인드예요. 일본이 뭐죠? 일본은 없어요. 우린 다 근절됐어요. 그래서 면역력도 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미군 부대 기지 주변에 일본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지에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안 나와. 감염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미군이 했네. 미군이야. 세상에. 모든 원흉은 미군이야. 그러니까 빡이 도는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 새끼들 봐라. 해도 너무하네.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 미군들을 감염시켜 놓고 지네들은 아니라고 사기를 치네?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런 와중에 일본 정부가 자신 있게 방역 패스를 한국이 하는 거 본 거지. 똑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를 출시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 패스 때문에 식당을 못 가고 학원을 못 가고 하니까 그 불편하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왜 난리가 났냐면 분명히 맞았는데 명단에 안 들어 있는 거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접종 일지가 나랑 맞지를 않아. 일자가 맞지를 않아갖고 이게 다 엉망으로 돼 있는 거야. 그 숫자가 전체 50%가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모든 종류의 일종의 그 통계들이 다 엉망진창인 건데 이 엉망진창인 거에 20% 정도의 오류는 그거는 표준적으로 날 수 있는 오차예요. 오차 범위가 20%. 오차 범위가 20% 정도는 괜찮아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여기저기에 있는 접종 자료를 다 긁어 모아갖고 이걸 집어넣다 보니까 50% 이상이 오류가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패스가 나와도, 그러니까 나온 놈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나왔어도 나하고 맞지 않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 이것 때문에 어디 출입을 못하거나 출국을 못하거나 이런 애들이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병원에 가갖고 확인서를 띄워가지고 그걸 갖고 가서 다시 그 공무원한테 구청이나 이런 데다 내고 이거를 다시 수정을 해주세요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병원에 기록이 없어. 왜? 팩스를 너무 오래전에 보내버렸거든. 그리고 수기에 있는 기록을 찾으려고 하니까 양도 너무 많은 데다가 어떻게 찾아 어떻게 다 이거? 뒤져요. 명확하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증명이 되질 않기 때문에 발급을 못 해준다는 거지. 못 찾지. 그 다음에 이거를 구청에 갖고 가잖아요. 구청 직원이 이거를 받아서 진본 대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 따로 수정하라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내. 그럼 수정해 줄게 라고 하는 매뉴얼을 안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접수 단체로 그냥 받아갖고 있는 거야. 지금 MBC 기사를 보니까 1억 명 기록을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일본이.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1억 명 기록을 연필로 쓰고 네.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서 바꿨다고 하는데 1억 명을 수기로 기록하려면 몇 명이 이거를 적어야 될까요? 그래서 10만 명이 오류가 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확인해야 하는 데이터가 433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네들은 433만 건밖에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전산화를 했는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은 이거 오류하고 무시하고 가지만 컴퓨터는 안 되거든. 사람 대 사람 대조하다가 또는 뭐 주민번호 대조하다가 또는 맞았다는 백신 번호 대조하다가 안 맞는 놈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통째로 그걸 전부 다 불합리로 처리를 해버리거든. 그 이걸 정리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지금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마이넘버 카드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 그게 가입률이 40%밖에 안 된대요. 그나마 는 거예요. 이게 재난지원금 준다고 억지로 몰아붙여갖고 40%까지 올렸거든요. 그 60%는 지금 지자체에서 카드를 발급받거나 종이 증명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 그렇지. 안 해. 왜냐면 그래서 1억 명이 이 패스를 받아야 되는데 60%는 일단 디지털로 이걸 받을 방법이 없어요. 본인 인증을 디지털로 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활용률이 50%가 못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세상에. 근데 여기에 처발른 돈이 1,000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됐다는 거죠. 시스템 개발에. 끔찍하다. 정말 돈 벌기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지만 더 충격적인 문제는 뭐냐면 요소수에 있습니다. 요소수가 모질해서 15배 이상 가격이 올랐는데 뒤져보니 매점 매석해서 갖고 있는 물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는 거죠.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이 있네. 근데 한국은 그거를 추적해서 찾아내는데 일본은 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일본 애들은 그 돈을 주고 사냐는 거지. 우리처럼
정부에 대해서 댓글 치고 왜 가격이 올랐어? 그래 사셨어. 올랐으니까 못 샀지. 우리는 이러잖아. 근데 애들은 산다 그걸 또. 눈탱이를 맞는다 스스로. 거기는 방법이 없잖아 사실. 그렇지. 네. 왜냐면 정부가 언제 해결해 준다고 대책을 안 내놓고 해결해 준데도 못 믿으니까 야 지금 10배지만 나중에 20배 될 수도 있어. 일단 사. 이런 꼬라지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서민이. 그러니까 저런 놈의 나라한테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쟤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나라의 앞제비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지금도 남아있는 그 친일 매국노들 정말 이번 기회에 확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은 또 진짜 기도 안 차게 저런 멍충이 개쓰레기들로부터 언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니까. 근데 이제 중국의 정부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소수한 문제예요. 난방 연료 없어갖고 막 사람들 얼어 죽고 있고, 연료를 못 구하니까 전기난로 떼갖고 정전되고 있고, 이 뉴스에 나지도 않아. 수도관 동파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계량기 안 바꿔주고 이런 건 나지도 않아. 근데 나 문득 그 생각 드네. 아니, 우리나라의 그 똑똑한 앞잡이들, 야, 니들 잘 생각해봐. 이미 틀렸어. 여기 깨어있는 시민이 너무 많아져서 니들이 다시 예전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없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들은 일본을 먹는 게 확실히 나을 거야. 맞아. 일본을 먹는 게 더 빨라. 나베도 무리하게 복귀하려고 하지 마. 하지 말고 일본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일본서 정치를 해. 일본을 먹는 게 더 차기 빨라. 수상감이야. 앞잡이들 그러네. 지들끼리 또 수상 놓고 싸움할 수 있어. 평생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메이저리그인데 우리 쪽에서 해왔던 스킬 갖고 일본 가잖아? 다 먹어. 금방 먹어. 바로 먹어. 주역이 될 수 있어. 천재 소리 듣겠다. 거기 가면. 근데 이제 천재들 진짜, 정치 천재.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아니 그러니까 제발 일본 역대 최고의 미녀 뭐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지. 제발 가시라고요. 제발 가세요. 예. 우리 방송 봤으면 좋겠다. 진짜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굳이 이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한테 욕들을 처먹어가면서까지 그러고 살지 마. 그냥 가서 그 나라를 먹어. 더 커. 아무튼 지금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 서민들의 문제예요. 서민 생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일본 정부는 포기했어 지금. 방역도 추가로 할 생각도 없고, 그렇지. 왜냐면 10명밖에 아니 100명밖에 안 돼. 부스터 차 놓자고 하기도 좀 이상하잖아. 미국만 잡으면 되니까 자기네들. 그럼 미국만 못 나오게 하면 해결되니까 딱히 지금 뭐.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책을 추가로 하려고 해도 전 세계가 부스터 샷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분을 없애버리고 뭐라 그러냐면 4월 이후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모든 지원금을 안 쓰겠다는 거야. 아니 뭐 코로나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픽픽 쓰러져 자빠지는 거는 영양실조네. 아니면 매독이거나. 세상에. 라고 얘기하면서 서민을 전혀 안 돌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일본의 지금 경제와 외교에 있다는 거죠. 일단 외교 먼저 얘기하자면 지금 그 북경올림픽 갈 거야 말 거야 문제를 놓고 지금 일본 내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베는 가지 마라. 강경하게 해야 된다. 기시다는 어떻게든 보내서 이 트러블을 줄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가 보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를 아베가 우리 이 친복 있지 않습니까? 네. 극렬 우파 여성 정치. 그 언니.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사나에? 사나의 사나의 언니들 언니. 시켜가지고 못하게끔 저질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을 보낼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야 들어와. 니네 외무부 장관 왕이가 부를 테니까 너 들어와 봐. 너 정말 똑바로 이것밖에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려고 부르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지마. 지금 중국하고 우리 지금 대만 문제라 갖고 다투고 있는데 거기를 왜 가? 그러니까 아니 외교의 기본은 만나서 해결하는 건데 부르면 가야죠. 이러면서 지들끼리 안에서 외교를 놓고 정신없이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에 있습니다. 경제에. 미국이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발표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일본의 그
무너진 재정 체계, 엉망인 거 드러났고요. 제일 큰 건 GDP 사기친 거죠. GDP 사기친 네. 거. 그걸 사기치냐? 그러니까 그것도 연필로 수기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능했다는 가능하죠. 거야. 그래서 이 왔다 떡. 떡 왔다. 막판에 떡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배고프다. 되면. 아, 근데 배고파, 배고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쳤냐면 이거를 그 건설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산업 부분 중에. 건설. 근데 건설 부분에서 올라온 실적 데이터들을 다 연필로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이거를 부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매월 그걸 받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건설 업체에서 이제 6월부터 8월까지 수주 실적을 한꺼번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단 6월로 다 넣어. 그러면은 실파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꺼번에 다 제출했는데요. 그러면은 안 돼. 매달 넣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넣어요? 괜찮아 이러면서 평균치, 그때 낸 업체들의 평균치를 내서 그럼 니들도 만약에 있었다면 요 정도 될 거야 이러고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몰아서 합쳐 놓은 거 외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가정치를 가정치. 추가로 넣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를 부풀린 거예요? 거의 3배를 부풀린 거예요. 와, 김건희가 5배 부풀린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네. 이거는 국가적으로 그냥. 문제는 와. 그렇게 부풀려 갖고 경제 실적을 호조인 것처럼 국가 재정이 남은 것처럼 뭔가 소득이 높은 것처럼 사기를 쳤기 때문에 기시다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에요. 그거 저기 좀 오류가 있긴 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우리나라 GDP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겨우 총 GDP에 한 7, 8% 정도 미쳤을 거예요. 아유 그거 가지고는 안 아니 해요. 그 GDP의 7%가 뭐 얼마나 된다고. 국방비다 이 자식아. 국방비의 3배다. 근데 더 뻔뻔한 거 긁고 있잖아요. 그거 아베 때 했다? 우리 때는 안 했어. 나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아니 너 그전에는 뭐 일본 공무원 아니고 미국 공무원이었어 니들이? 아니 어쨌든 총리가 달라졌으면 다른 거지 왜 같은 걸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게다가 더 웃겼던 게 아베 시절에 사실 이거 통계와 관련돼 가지고 오류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총무성에서 야 파지마. 아니야. 이런 건강한 오류를 왜 건드려? 총무성에서 알았어요 다 한번 그럼 조사를 해볼게요 이러고 국가 전체 통계 56개 중에서 무려 20개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는 통계 거죠. 조작이. 자 중요한 건 뭐다? 그냥 27개 나왔네요. 끝. The end.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까보면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겁나 못 사는 나라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일본은 민간 기업 그 분식회계라든지 이거 장부 조작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는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미쓰비시, 도요다, 도시바 다. 이거 그 분식회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새끼들은 도덕적으로 분식회계를 저런 식으로 한 나쁜 놈들이라 생각했더니 그게 국가가 다 하고 있었어. 있었어. 그래서 국가한테서 지금은 배운 거야. 일본 기업이고 정부고 얘들이 내놓는 통계 수치는 1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도가 확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 배나 이런 게 뽀개지는 게 품질 검사를 사기쳐서 그런 거라고 지금 드러났잖아. 그렇죠. 근데 일본이 자랑하는 일본의 경제 수치도 지난 20년 동안 사기를 쳐온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자, 일본에 대한 해외에서의 신인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 환율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일본이란 국가 전체 GDP를 생각해갖고 일본에 대해서 책정을 해주던 가격이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에 돈 빌려주고 일본하고 거래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일본이 그 가격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하는 건 자산 가치 확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밀고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기존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터지면 국가 신용도부터 재정 악화부터 그다음에 앞으로 채권 관련한 거 이거 막 악화될 게 뻔히 보이는데 금리까지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된다? 빚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긴 처지라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올해 안에, 연말 안에 일본 경제의 붕괴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가. 근데 이런 게 혹시나 뉴스에 나올까봐 지진 와, 지진. 지지야.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 우리 때 앞으로 내가 안 그럴 거니까 굳이 과거의 탓을 꺼내놓지 마. 지금 우리 지진 대비해야지라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 아무튼 우리가 의외로 일본 망하는 꼴을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진이 먼저냐, 화산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 외교가 먼저냐, 코로나가 먼저. 코로나가 먼저냐, 방사능이 먼저냐. 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쵸. 밀란도 일어날 수 있어. 지금 이거 따져놓고 보면 대충 봐도 일본 망할 케이스가 한 7가지 정도 나왔으니까 뭘로 망하는지 선택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